사랑하는 사람이 문득 낯설어진 당신을 위한 노년 세대와의 소통법. 나이 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대화 수업.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솔리님이 지은 나이 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대화 수업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반니에서 출판하였고 김미란 님이 옮기셨습니다. 노인을 이해할 수 있는 쉽고도 유용한 대화의 기술. 이 책은 우리가 노년층과 대화할 때 답답하고 때로는 힘든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나는 지난 25년간 노년층을 마주하며 많은 지혜를 얻었다. 베이비붐 세대와 그들의 부모, 노년층을 상대하는 직업인, 노인을 대하며 갑갑함을 느꼈던 사람들을 위해 그 지혜를 이 책에 고스란히 옮겨 담았다. 나는 여러분에게 노년층은 그 시기에 풀어야 할 심리적 과제가 있음을 알려주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껏 우리가 사용해온 언어, 문구, 어휘가 아닌 다른 언어 수단을 써서 노년층과 능률적이면서도 쉽게 대화할 수 있게 돕고자 한다.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을 간략하게 추리면 네 가지다. 첫째, 노년기에는 해결해야 할 발달 과제가 있으며 그 과제로 혼란을 느낀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다. 둘째, 노년층과 대화하기 힘든 이유는 그들에게 맡겨진 발달 과제 때문이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셋째, 노년층과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소통 기술을 전달하고, 넷째, 여러분을 나이 든 사람의 지지자로 돌려놓기 위해서이다. 여러분은 노인에게 맡겨진 발달 과제란 게 무엇인지 궁금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의 정신에서 발달이 일어나는지 의심도 들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 세대를 한때는 정력이 넘쳤지만 이제는 쇠약해진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움직임은 둔해지고 체력적으로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걸핏하면 주제에서 벗어나 딴말을 하기 일수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안달을 내는가 하면 중요한 사안은 결론도 내지 않고 불쑥 대화를 끊어버린다. 그들은 분명 나이 들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퇴보하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될수록 노인에게 발달이라는 것은 없다고 확신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노년을 따라다니는 능력 퇴화의 시선을 깨뜨리고 그들의 행동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하려 한다. 이 책은 노년층이 안고 있는 심리적 여정의 무게를 설명하면서 그들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게 여러분이 도울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또한 노년층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인 통제 유지와 유산 찾기가 무엇이고, 이 두 원동력이 노인층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우리 중년의 발달 과업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도 설명할 것이다. 아울러 통제력 유지와 유산 찾기의 충돌이 노년층의 의사소통 습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하고, 노인들이 겪게 되는 딜레마를 알려줌으로써 나이 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용감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려고 한다.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힘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강인함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 중년 세대를 노년 세대의 지지자로 바꾸는 것이다. 노인에게 맡겨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자신이 후대에 기억될 유산을 찾는 일이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노인들은 연륜이 주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매일 곱씹는다. 이것은 정신을 오롯이 집중해야 하는 행동이며 중년의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과제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강박적으로 앞만 향하고 있으며 우리를 이끌어주던 공동체가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나는 공동체 문화가 끝나가던 시대에 자랐다. 할머니가 근처에 살고 있었고, 이모, 삼촌, 사촌 집이 모두 지척에 있었다. 우리 대가족은 할머니 댁에서 자주 모였다. 이때가 내 생애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던 시대였다. 그러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친척들은 전부 먼 도시로 떠났고 가족이란 끈으로 연결되었던 안전망도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 사회가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잃었을 때 균형 잡힌 인생관을 가르쳐줄 노인들과 연결이 끊어지고 대가족의 문화도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는 균형 잡힌 인생관이 없이 과도한 스케줄과 자극에 시달린 채 문화적으로 황폐해지고 말았다. 또한 빠른 속도에 치여 살면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인에게 인내심을 잃고 우리의 스케줄에 그들을 억지로 우겨 넣으려고 한다. 이제 사회는 연장자의 충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잊었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노인들이 느려지기 시작하면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들을 길 밖으로 떠밀기에 급급해졌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매일 많은 것을 성취해도 그 의미를 알려주는 어른이 없는 탓에 즐겁지가 않다. 많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 관한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자신이 왜 노년 세대와 갈등을 빚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의 노년층은 삶의 마지막 과제를 해결할 때 젊은 세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다. 인생의 마지막 과제를 홀로 풀어야 하는 노년 세대는 중년 세대의 도움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는 유산 찾기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왜 중년 세대는 노년 세대를 도울 수 없는 걸까? 안타깝게도 중년에게는 그럴 시간과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중년 세대가 노년기에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해내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해한다면 중년 세대도 노년층의 유산 찾기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다. 나는 그 일을 유산 찾기 안내라고 부른다. 유산 찾기 안내는 까다롭고 힘들지만 큰 보상이 뒤따르는 일이기도 하다. 나는 17년간 고령인의 보험 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개회사 세컨드 오피니언 인슈어런스 서비스의 의학 책임자이자 CEO였다. 고령의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생명보험을 소개하는 업무에 발달 심리학과 의학 지식을 활용했는데 두 가지 덕분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첫째, 보험회사의 고객을 소개할 때 그들의 기대 수명에서 낙관적인 면을 최대한 부각했다. 고객의 의학적 사실을 조작할 수 없어도 상태평가서는 유리하게 작성해서 제출했다. 두 번째는 고령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특별한 의사소통 전략을 개발했다. 이 전략 덕분에 다른 직업인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곳에서 매년 새로운 의뢰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다른 직업인들이 실패한 원인은 뭘까? 노인의 욕구 불만이라는 상황과 소통 불능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지식인층이라고 자부하는 직업인들은 노인들에게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노년기에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노년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파악하지 못한다. 고령의 고객과 소통하지 못하다 보니 그 고객은 당연히 직업인의 조언을 거절하게 된다. 고령 고객의 상속자를 위해 수백만 달러의 절감 방안을 정성스럽게 내밀어도 돌아오는 건 고객의 무시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일상에서 연로한 부모를 상대할 때도 일어난다. 1985년 세컨드 오피니언을 설립하고 나서 몇 년 후 회사의 최대 고객 중 한 명은 내가 노년 고객과 소통을 잘해 높은 성과를 낸다는 점을 간파하고 회사의 고문들이 노년층의 욕구 불만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당시 70대 중반이었던 어머니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버지와 사별한 지 얼마 안 됐던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동산을 정리하는 일로 나와 대립했고, 병원 진료를 거부하는 일로도 어머니와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동시에 어머니의 상실감과 두려움을 더 이상 키우지 않는 소통 방식을 찾아냈다. 나는 미국의 유명 금융기관들의 요청으로 노년층을 상대하며 얻은 통찰력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사실 금융 전문가를 대상으로 강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시한 강연에는 좀처럼 흥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노인 고객과 상대하면서 답답한 상황을 겪다 보니 해결할 방법을 절실히 원했다. 내 강연을 들은 전문가들은 노년층과의 의사소통 방법을 행동으로 옮겨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내가 강연한 내용은 비전문가들도 충분히 일상에 적용할 수 있었다. 나와 동년배들 사이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고령의 부모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중년과 노년 사이의 대화에는 진실한 관계를 만들 요소가 거의 없다는 우려가 우리를 늘 괴롭힌다. 이 책은 그 이유를 무엇인지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서점이나 도서관에는 나이가 들어도 생기 있게 사는 법을 설명하는 원기왕성 비책이나 노년기에 기다리고 있는 건 외로움, 쓸모없음과 같은 끔찍한 삶이라는 실존주의적 책, 까다로운 노인을 잘 다루는 비법을 담은 책들만 꽂혀 있다. 안타깝게도 보통 사람이 일상에서 노인과 교류하며 느끼는 심리적인 측면을 다룬 책은 없다. 나는 이 책으로 나와 같은 베이비붐 세대와 직장 동료에게 이해하기 쉽고 유용한 노년층과의 교류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이 책은 우리가 노년층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와 노년 세대가 반드시 겪게 되는 내적 충돌도 알려줄 것이다. 나는 나의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아의 실체에 접근했다. 학문이 아닌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층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했다.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짜고 그 역학관계를 따진 다음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알려주려고 노력했다. 책에 소개된 사례들은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일이어서 아주 설득력 있게 느껴질 것이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노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볼 기회가 될 수 있다. 내가 가족, 고객과의 힘겨루기를 해결했던 통찰력을 여러분도 깨닫기를 바란다. 노년층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죽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그들을 강력하게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공동체 사회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른을 공경했을 테고 그들의 유산은 공식적인 방식으로 남았을 것이다. 노인들이 통제력 상실을 겪을 때 주변에서 도왔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른들의 유산 찾기 기술을 곁에서 보고 배웠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는 어른이라는 어휘에서 존경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시대다. 이 단어는 나이듦이라는 의미로 축소되었다. 노년 세대의 욕구와 동기부여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표출하기 위해 홀로 투쟁해야만 한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며 양육 방식을 배워가듯 중년 세대도 노년 세대의 발달 과제를 돕는다면 어른의 경험이라는 풍부한 원천을 얻을 수 있다. 더불어 노년 세대도 자신이 원하던 방식으로 후대에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몇 마디 말로도 노년층과의 관계를 완전히 전환할 수 있고 노년층의 노련함에서 많은 걸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화는 기술이다. 우리가 올바르게 질문하면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노년 세대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속마음에는 작지만 가치 있는 유산이 숨어 있다. 이 과정을 줄이거나 생략한다면 우리는 노년층에게 믿음과 진실성을 잃는다. 그렇기에 유산 찾기의 과정을 이해하는 건 어쩌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힘든 일일지 모른다. 이 책은 그 유산 찾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발달을 겪는다. 그리고 모든 인생 단계에서 그랬듯이 노인들도 발달 과정에서 내면의 충돌을 겪는다. 노인들이 그 충돌을 어떻게 표출하는지 이해한다면 우리는 노년 세대와 소통을 훨씬 잘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방법을 터득하면 나이 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방법은 네 가지다. 노년기에 과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우리의 내적 과제와 충돌을 최소화하기, 노년 세대의 과제를 도울 수 있는 대화 전략을 익히기, 더 나은 소통을 위한 언어와 비언어적 능력을 키우기. 이 책은 개발과 실용의 목적을 모두 담고 있다. 노인이 과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까탈스러운 노년 세대와의 의사소통을 해결할 실용적 기술을 소개한다. 각자 상황에 맞춰 연로한 친척이나 고객, 지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읽은 다음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읽기를 바란다. 이 책의 목표는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노년 세대를 도와 인생의 과제를 해결하게 돕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세 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년 세대의 마지막 숙제, 붙잡고 싶은 것과 남기고 싶은 것들. 두 번째, 노년의 일상세계,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들릴까. 세 번째, 노년 세대를 위한 대화법. 노인에게는 언어적 신호와 비언어적 신호가 있다. 노화가 관점을 바꾼다. 노인에게 반박하기 전에 먼저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 어느 일요일 이른 아침, 나는 조용한 카페에서 노부부와 50대로 보이는 아들을 만났다. 내가 자리에 앉았을 때부터 아들은 부모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다. 얼른 주문을 끝내고 싶었던 아들은 종업원과 잡담을 나누려던 아버지를 제지하고 아버지를 그냥 놔두라는 어머니의 말도 무시해버렸다. 아들의 기분을 보아하니 가족 모임은 우울하게 끝날 게 뻔했다. 음식 주문을 마치자마자 아들은 아버지와 관련된 문제를 의논하기 시작했다. 80세가량의 아버지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여겼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지금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구절절 설명하려고 애썼다. 심지어 자신이 어렸을 때보다 도로교통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도 늘어놓았다. 그러나 아들은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아버지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 강조했다. 아들은 시험에 합격하려면 이걸 알아야 한다고요.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잘랐다. 이 가족의 대화를 쭉 듣다 보니 목소리가 두 가지 톤으로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느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불안, 힐책, 냉소, 안달, 훈계, 욕구불만과 분노의 기운이 줄곧 묻어났다. 반면 노부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 난처함, 수치심, 죄책감, 무능함과 더불어 욕구불만으로 화가 가득했다.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공기가 짓누르고 있었고 음식은 식은 지 오래였다. 때마침 종업원이 계산서를 들고 왔다. 대부분 늙는다는 것은 그저 나이를 먹는 것의 연장이며 늙은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여긴다. 이것이 아들이 부모에 대해 가졌던 시각이다. 아들에게 노부부는 예전보다 더 나이가 든 사람에 불과했다. 노화 과정에서 노인들은 일상생활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여기서 아들의 역할은 노부모가 그 결함을 극복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부모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임무가 그에게 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자 아들은 화를 냈다. 아버지가 필기시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좀 어떤가? 운전면허 시험이 부자 사이에서 복잡한 문제가 돼야만 했던 걸까?
내가 보기에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졌던 의구심은 시험을 잘 치르게 하려는 아들의 목표를 오히려 막아서고 말았다. 만약 아버지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들의 가정이 틀린 거라면 어떻게 될까? 지금 노인은 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하고 있다면? 이런 의문을 진지하게 고민했을 때 중년의 아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아버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노년기에 맡겨진 과제에 대한 이해차가 두 사람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노부모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고질적인 갈등을 줄이고 싶다면 노부모의 과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중년의 과제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해야 한다.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 어느 대도시를 가든 아동 발달에 대한 강의는 항상 넘쳐나지만 노년기의 발달 강의는 찾으려야 찾을 수 없다. 사실 노인의 발달이란 용어 자체가 모순처럼 들릴 것이다. 쇠잔한 몸,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상실, 외부의 영향력보다 내면에 집중하기, 굳어진 자기 방식, 과거에 갇혀 지내기와 같이 전반적인 쇠퇴 상태에 있는 노인에게 대체 무슨 발달이 일어난다는 걸까? 우리는 4살짜리 아이와 대화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인내심을 발휘하면서도 수십 번도 더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려는 연로한 어른들에게는 왜 인내심이란 걸 눈꼽만큼도 보여주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노인을 차별하는 사람들인 걸까? 까다로운 아이에게는 참을성 있게 대하면서 까탈스러운 노인에게는 짜증으로 대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이런 태도를 조장하는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노화 과정이 노인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모르기 때문 아닐까? 이것을 알 수 있다면 노인들이 겪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인간의 심리 발달 방식에서 노인의 사각지대라고 칭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 사각지대가 노년층과의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출생률이 급증하면서 당시의 부모는 전 세대 부모보다 훨씬 더 자녀에게 집중하게 되었다. 전후에 나타난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는 아이의 발달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자녀를 더 잘 키우고 싶다는 목표에서였다. 그들은 자녀의 발달 과제에 몹시 신경을 썼다. 실용서를 뛰어넘어 이전에는 학문적 영역으로만 여겨지던 심리발달 이론서들이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자녀들에게 집중하는 부모 세대들에게 인기리에 팔려나갔다. 또한 특정 용어들이 일상어로 굳어졌다. 부모들은 미운 4살이라는 말을 쓰며 아이들이 왜 생떼를 쓰는지 이해했고 청소년기의 갈등을 의미하는 정체성 위기는 청소년들을 대변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아동기에 관한 이러한 문화적 이해는 전에는 느낄 수 없던 분위기였다.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양육 모델이었던 과거에는 아동기의 고유한 발달 과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공황 시절의 젊은 부모들은 생계를 꾸리는 일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이비붐이 일어나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과거의 양육 모델은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심적 갈등을 이해하려는 아동 친화적 모델로 차츰 대체되었다. 그 후 아동의 발달 단계는 시험에 시험을 거쳐 확실하게 이론으로 굳어졌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키우기 위한 도구로 받아들여졌다. 덕분에 아동을 위한 심리발달 모델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반면에 중년과 노인의 발달 모델은 아직도 중세 암흑기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인기를 지난 연령대에 쓰이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중년의 위기나 빈둥지 증후군은 우리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다. 그러나 노인에게 적용되는 용어나 모델은 없다.
아니 노인들이 공통으로 겪는 경험이 없을 텐데 노년층을 위한 그런 모델이 있어야 하는지 의아스러울 것이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나 중년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에는 무엇이 있는지 대략 안다. 하지만 아직 늙어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노년층에게 동기부여가 있을까? 만약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을 알게 되면 노년층과 잘 소통할 수 있고 부모님 세대를 잘 부양할 수 있을까? 우리가 노화와 관련된 발달 과제를 이해한다면 노년층과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위기는 심리적 성장을 낳는다. 이 질문을 답하려면 유년기에서 성인기를 거쳐 노년기까지의 여정에 필요한 도구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설명한 심리 발달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그 과정을 이해한다면 노년층을 동기부여하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그들과 충돌하는 이유도 알 수 있다. 우리가 노년층의 퇴화로 여기는 행동들이 사실은 인생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심리 발달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은 흥미롭고 유용하지만 이는 인간 심리의 한 단면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즉,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연로한 부모나 고객과 자주 부딪혀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심리 발달에 대한 지식이 노년층의 행동과 반응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심리 발달 이론에서 볼 때 사람은 인생의 단계마다 서로 충돌하는 과제들을 만나게 된다. 이 상충하는 두 개의 과제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끌어낸다. 정신분석과 인류 발달 분야의 권위자인 에릭 에릭슨은 상충하는 과제를 인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위기라고 정의했다. 각 단계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체되고 성숙하지 못하다는 시선을 받게 된다. 노인의 경우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력으로 그동안의 인생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찰하게 된다. 노인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쇠약해지고 통제력을 잃었다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사실 노년층의 대화 스타일은 절박한 방법으로 발달 과제에 대응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들은 왜 절박한 걸까? 충돌하는 과제를 해결한다면 세상에 기억될 것이고 후대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 자신의 인생이 뒤안길로 잊혀질까봐 두려운 것이다.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이야기할 때 화내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진심을 전하면서 나이 든 그 어르신들과 대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대화는 기술이라고 저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물어본다면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겠지요. 올바른 질문을 던지려면 우리 어른 세대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하는 말을 우리도 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나이 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대화 수업에서 배울 수 있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문득 낯설어질 때 우리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